정신을 낮추려고 골라가려고. 이건 지원자의 특권이지 구직자의 특권. 마지막 키. 반갑습니다. 발표자 이상화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자기 어떤 취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고 그래서 이걸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만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좋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랑 자기소개서는 똑같습니다. 이게 발표에 대해서 발표하는데 준비를 잘해가지고 이해를 잘하면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기가 쉽듯이 자기소개서도 나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내가 이제 지원하려는 뭐 학교라든가 아니면 회사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공계 계열은 굉장히 쉽고 생각보다 굉장히 쉬우니까 열심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자기소개 잘 쓰는 방법 몇 가지랑 이제 신문기사 몇 가지 보고 또 내가 생각했던 내가 좀 아쉬웠던 팁 몇 가지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많이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 아시죠? 이 사람 이게 이력서에 이력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자기소개서는 내가 직접 지원해보지 않아도 여러 가지 써볼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인재상은 여기 10가지 키워드 안에서 다 들어옵니다. 여기 웬만하면 다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내가 어필할 거를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뭐 내가 뭐 동아리라든가 뭐 회장을 해봤다 혹은 팀 프로젝트 간에서 뭐 내가 뭘 맡았다 그리고 뭐 아무 친구 관계라든가 교우 관계 사람들이랑 어차피 회사에서 다 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다 혹은 내가 뭐 따로 뭐 취미랑 특기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목표를 지향했을 때 내가 뭘 이뤘다 도전시는 다 똑같은 거고 책임감도 마찬가지고 뭐 학교 열심히 다녔다 혹은 내가 영어랑 제2외국어를 잘한다 이거 10가지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이제 내가 뭘 어필할 것인가 잘 찾아서 자기소개서를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내가 누군지 좀 알아야 돼요. 왜 자기소개서 쓰다 보면은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 뭐 취미나 특기 대놓고 딱 물어보면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취미랑 특기 이거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좌우명이라든가 취미랑 특기도 만약에 좀 튀고 싶다 그러면은 뭐 취미가 뭐 농구 이렇게 쓰지 말고 농구 가로치고 프로 선수 뭐 수준 마이클 조던 수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노래 부르기 가로치고 뭐 아마추어 가수 수준 뭐 이런 거 이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된다는 거 이게 제약이 없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많이 쓰는 6글자까지 제한 두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로치고 내가 쓰고 싶은 멘트 깨알 같은 재미를 주고 싶으면 그런 거 멘트 써도 됩니다. 그리고 뭐 내가 싫어하는 것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회사에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디펜스 잘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필요하고 갑자기 좀 약간 분위기 세진시키고 싶다 그러면 좀 별명 같은 거 재미있는 거 준비해서 하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자기소개를 써야 되니까 자기소개서는 그 이제 에피소드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내가 무슨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지 내가 자기소개 쓰려고 그러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되게 알아두면 좋고 내가 김정곤 교수의 취업 특강 취업 전략 취업 전략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전 되게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거 수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재밌어. 그것도 내 장단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랑 남들이 생각하는 거랑 내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서도 한번 물어보고 내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지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좀 객관적으로 나를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0가지 정도 이제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쓰고 체크하면 됩니다. 좀 뭐 지원 분야 요구하는 거 대부분 학사 같은 경우는 지원 분야 뭐 특별하게 없는데 요즘에는 그 전공으로 좀 많이 가르는 편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예전에는 그런 거 안 썼는데 소제목 좀 되게 눈이 띌 수 있도록 좀 달아주면 좋고 회사에 대해서 좀 많이 사전 분석이 들어가면 좋고 거짓말 쓰다가 나중에 면접에서 그 바로 그 그냥 티 나면은 좀 잘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타 회사 쓸 수도 있는데 이게 한 번에 공채가 발표가 뭐 20개씩 나는 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이제 신공을 보이게 되는데 이제 뭐 하이닉스 쓰고 있는데 삼성전자 높다든가 뭐 이러면은 이거는 면접 가도 걸어봅니다. 이거는 그때는 디펜스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뭐 내가 만약에 이 네 글자 때문에 이 면접에 떨어진다면은 뭐 앞으로 뭐 네 글자 때문에 네 글자에도 불구하고 뭐 면접에서 붙는다면 내가 앞으로 4배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밑으로 통과하려도 아마 통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나 비율 같은 거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이해해주면 좋은데 뭐 만약에 우리가 뭐 컴퓨터 연구에 동아리 활동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40년 전통의 컴퓨터 연구에 동아리 활동했고 약 60명 정도의 뭐 인원들이 뭐 활동하는 굉장히 큰 뭐 커다란 규모의 동아리다 이렇게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뭐 차별화된 거 요즘에 다 스펙들이 다 높기 때문에 차별화된 거 뭐가 있을까요? 재밌는 뭐 취미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알까? 그리고 항목경 글자 수 이거는 그 회사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의. 만약에 항목 글자 잘 챙겨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뭐 현대오트론 같은 경우는 자기소 200자 정도 쓰고 LG전자 1500자, 삼성전자 3000자 이 정도 씁니다. 근데 이제 뭐 주제는 똑같은데 이제 결국엔 나중에는 이제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그게 이렇게 풀어나거나 뭐 이렇게 줄어들거나 계속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일단은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잘 에피소드를 잘 잡아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발표도 마찬가지로 말이 길어지거나 이것보다 말을 짧게 이렇게 간결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 오타나 뭐 다른 회사에는 똑같은 느낌. 이거는 이제 제 자기소개서인데 삼성 자기소개서인데 이번에 합격한 거 공개합니다. 이거 3000자 중에 앞에 첫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요번에 그 삼성전자 원래 그 주제가 원래 다른 게 있었는데 요번에 바뀌었어요. 네 가지로 바뀌었는데 이거 이제 4가지 주제를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고 3000자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 4가지 주제 다 들어가게 써봐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대충 썼는데 대충 쓴 게 아니라 사실 삼성은 진짜 열심히 썼고 제일 열심히 썼어 진짜. 뭐 요즘에는 여기서 뭐 특별하게 나 이렇게 자신감 뭐 이렇게 어필하는 것보다 다른 회사는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사회 이슈 같은 거 요즘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뭐 이렇게 썼는데 사회 이슈 중에서 뭐 좀 이상한 거 했다가 면접에서 좀 까였던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마트 뭐에서 뭐 얘기했는데 너는 이제 워크 스마트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고 저 같은 경우는 사회 이슈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지방대 채용률 35%를 올렸는데 25%에서 35% 그거 얘기해가지고 아무런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기소개서는 제가 한 20개 좀 넘게 쓴 것 같은데 7개 썼거든요. 그중에 여기는 이건 기아자동차예요. 기아자동차는 솔직히 대충 썼습니다. 이게 뭐지? 사람인에 가보면 글자 수 맞추는 게 있어요. 맞추는 프로그램이 있고 오타 잡아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누르면은 다 빨간 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 줄 다 오타 굉장히 많고 그냥 급하게 쓰느라고 썼는데 붙었어요 지금. 그래서 내일 면접 보러. 내일 면접 최종 면접 그것도 한 번 떠붙었어요 면접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만도라는 회사인데 만도 다들 아시나요? 네, 꽤 크네. 네, 꽤 큰 회사예요. 현대자동차의 한 부품을 60% 정도 납품하고 나머지 뭐 GM이나 뭐 크라이슬러 뭐 있는데 삼성보다 더 낫죠. 굉장히 좀 좋은 회사인데 요번에 한 3분기 한 300억 정도 손실 난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근데 안 갔습니다 저는 면접. 이게 뭐 저는 이제 대부분 그 앞에서 뭐 좀 서보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키워드를 항상 리더십이나
혹은 뭐 사람들 간에 뭐 융화되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소통 뭐 이런 걸로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런 뭐 들어오면 약간 좀 개소리 같은데 좀 오글오글거리긴 하지만 이게 통과됐던 겁니다. 이게 이제 내년 취업 어떻게 했는가 뭐 나도 굉장히 걱정하실 텐데 뉴스 기사 지금 3학년들 삼성 인턴 준비하다가 좀 약간 거꾸로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이거 신문기사로 났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원래는 1,500, 1,500 이렇게 상반기에 이렇게 뽑는데 이번에는 상반기에 3,000명 뽑았대요. 솔직히 와닿지 않는 숫자고 삼성 전체인지 삼성 그룹에서 3,000명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채용 보면은 한 이 중에 한 반 정도, 한 1,500명 정도가 삼성전자에서 담당합니다.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그냥 단일 회사가 아니고 거기에 사업부가 8개가 있어요. 그게 딱 조그만 회사예요, 또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인턴에 들어가고 싶다. 그럼 삼성전자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밑에 그 조그만 사업부에다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직접 뚫어야 되는 인턴은 뭐 100명 중에 1명 이 정도.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경쟁률이 센 부분이고 지금 경기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전자는 채용 조금 규모 늘렸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와닿는 채용 규모는 뭐 사업부로 다시 또 나눠지니까 뭐 많아봤자만 뭐 10명 정도 되나 이 정도. 그리고 나머지 뭐 건설이라든가 금융, 증권 이런 데는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내년 준비하는 사람들은 뭐 열심히 해서 뭐 IMF 때도 취직된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대학원 가든지 뭐 내 생각 아니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전에 제가 이제 홍준이랑 재찬이한테 우스갯소리로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인턴 안 뽑을 수가 있다. 얘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3학 2학기 인턴은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뽑아놓은 다음에 6개월 뒤에 취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 뽑을 수 있다. 이거 인사담당이 그 얘기했던 거거든요. 왜 인턴을. 근데 웬걸 요번에 안 뽑았어요. 요번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고 삼성 직무적성 검사 다들 열심히 하는데 사트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사트 좀 본지 좀 됐잖아요. 그래서 주는 사람들 계속 붙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열심히 계속 공부하는 사람 계속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뛰어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직무적성 검사는 이 사람이 진짜 뛰어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아마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삼성이 바뀌면 다른 회사도 다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삼성을 들어간다고 해서 삼성만 한 게 아니고 이게 잘 보이더라고요. 이게 지방대 비율이 올랐어요. 원래 25%인데 35%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만약에 3,000명, 4,000명 뽑는다 그러면 거기 중에 55%? 그 중에서도 8개 사업부 다 나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계속 나뉘는 건 계속 분수를 계속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뚫어야 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높아지는 거죠. 대기업 경쟁률, 우리 흔히 대우건설 솔직히 건설사 탑3 안에 안 들죠, 그죠? 공채 170대 1 정도 됩니다. 그런 데가 170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죠? 메가칩 반도체 이런 데 100대를 넘어가고, 그런 데는 중견기업 정도 되는 데는 100대를 다 넘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100명씩만 제끼면 회사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중국어 특기자 무대하고 공학인증하면 면접에서 가산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산점을 받고 들어갔는데 이번에 또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자도 가산점이 있는데 솔직히 그런 가산점 안 받아도 될 놈들은 아닙니다. 그 회사를 들어가려면 더 쉬운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인턴인 것 같아요. 인턴. 요번에 CNS 많이 넣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 다 들었잖아요. 동아리 사람들. 근데 이게 CNS가 원래 7개랑 반반 합쳤던 회사인데 지금 7개 LG그룹이 다 인수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괜찮은 회사고 LG 쪽 서버 담당을 이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면은 정규직 전환율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문기사를 이렇게 났고. 근데 이제 정규직으로 이게 대부분 전환한다면 경쟁이 굉장히 세겠죠. 그러니까 다 떨어졌겠죠. 그리고 인노텍 같은 경우 우리 많이 안 갈 테지만 재료가는 많이 갑니다. 인노텍 부품업체이기 때문에. 인노텍도
여기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사람을. 근데 중요한 이번에- 분야를 잘 선택해야 돼요. 이번에 뭐 인텍이 왜 대박 났냐면 카메라 모듈 그리고 텔레폰 인적성 쳤는데 LED 쪽? LED나 카메라 모듈 쪽으로 지원했다면 이노텍 그냥 그 뭐지? 면접만 그냥 자기소개서만 썼으면 다 거의 대부분 다 붙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데 써가지고 떨어졌지만 여기 이노텍 같은 경우도 가면은 좋아요. 여기 장학생, 그 산학장학생 내가 알고 있기로는 가운데 딱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에 있는 박사요. 여기 한 명 있고 소맴 많이 준비하시는데 소맴이 경쟁률 한 10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맴 우리 동아리 굉장히 많은데 다들 다 삼성 가셨습니다. 여기서는 진짜 뭐 사지가 뭐 하나 없다던가 뭐 이런 사람 아니면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활동을 했을 때 활동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맨 마지막 인사 면접 받을 때 여기서 뭐 멀쩡하면은 다 된다고 그런 얘기 하시니까 근데 소매에 들어가기는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뭐 포트폴리오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여자들이라면은 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테트리스 짝은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준비하시면 아마 취업하는데 분명히 좀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가끔 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대부분 아마 지원 다 하실 거예요. 아마 그 취업할 때 되면 다 지원하실 텐데 삼성전자나 두산 그룹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스펙 같은 거 좀 안 보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던가 두산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 굉장히 쉽고 생각보다. 근데 두산 같은 경우는 사트처럼 그 닥트라고 하죠. 그거 굉장히 어렵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게 한자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산은 분야를 지원 잘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두산 중공업이나 인프라코 중공업 넣으면 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 다 떨어졌는데 두산 중공업은 좀 우리 학교에서 그나마 좀 많이 붙었어요. 두산 중공업은 괜찮고 여기 이제 기름집들 있잖아요. 기름집들은 굉장히 많이 안 뽑습니다. 공대래도 한 토익 한 기본 830 정도는 돼야지 될까 말까 넣을까 말까 이 정도 되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잘 보기로 굉장히 유명하고 이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아마 내가 봤을 때 우리 학교에서는 거의 힘들고 현대계열사가 다 힘듭니다. 우리 학교 스펙으로는 학교 점수를 봐요. 여기.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 잡페어라고 가끔 합니다. 거기서 학점 낮은 애들도 뚫을 수 있도록 거기서 이제 내 어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점 2.7 이런 애들도 거기서 잘하면 서류 통과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발표 같은 거 많이 해봐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자신감 많이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번씩 어필하고 그러면 됩니다.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뭐 이제 학점이랑 토익이랑 곱해서 3,600 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 했는데 여기 사실이고요. S도 마찬가지고 LG전자는 우리 학교 치고 굉장히 가기 쉽습니다. 우리 학교 치고 특히 소프트웨어 인력은 굉장히 많이 뽑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한 8에 하드웨어 1 정도 뽑거든요. 8대 1 정도니까 2007년도가 이제 제가 이제 2007년도 07학번 스트레이트로 졸업했을 때 언제지? 10년도 정도 되나? 그때는 네, 컴공이랑 컴소 쪽 자기소개서 넣는 사람 다 붙었습니다. 여기. 다 붙었네. 그래서 뭐 3점 간단히 넣는 사람들 다 LG전자 갔어요. 다 붙었네. 사업도 다 붙었고 지금 다 MC 사업부에서 지금 다 열심히 코딩하고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기아자동차도 자기소개서 좀 보긴 하는데 자기소개서는 솔직히 내가 막 오타가 많은데 부등급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금융업은 솔직히 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고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SK에너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데 SK 같은 경우는 계열사 중복 지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를 지원했고 하이닉스 떨어졌습니다. 하이닉스 제가 그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원래는 그 인턴 때 자기소개를 통과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대충 쓰지 뭐 이랬는데 바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팁 한 5가지 정도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미리 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내가 키워드 말씀드린 것처럼 에피소드 미리미리 해가지고 내가 지원할 회사 물론 나중에 되면은 이제 뭐 천재 기업 내가 다 쓰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사실 뭐 제가 많이 쓰는 사람 한 70개까지 쓰는 사람 봤는데
절대 그렇게까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진짜 막판에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뭐 끝에 다 잘라먹고 회사 이름 안 들어가 있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써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요번에 자기소개서 한 20개 이상 붙은 사람 봤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소개 샘플이 100장이 있어요. 100장. 100개 기업에서 100개 기업. 이런 사람들은 붙습니다. 이렇게 붙는 거.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이제 기업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뭘 하는가 이런 거를 어필을 해줘야 돼요. 내가 뭐가 내 자신이 있고 이런 걸 이제 회사에 어필하고 싶은데 그냥 내 자랑만 엄청 나는 공부를 잘하고 리더십이 있어요. 끝. 이러면 뭐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리더십이 있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게 이 회사에 어떻게 쓰이겠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아 얘가 이제 조금 이제 우리 회사 좀 뭐 하는지 좀 아는구나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영어 점수는 반드시 3학기 1학기까지 완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3학기 2학기 때부터 3학기 2학기 때부터 인턴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공계 같은 경우는 토익 830, 토스는 레벨 6 이상, 오픽은 IM 3 이상 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됐다 그러면은 이제 4학년 때 고생을 각오하시고 굉장히 4학년을 바쁘게 보내면 됩니다. 패배감이 먼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하는 쪽도 다 떨어질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시작해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분명히 돼 있어요. 분명히 이건 제 감정입니다. 영어가 안 되면은 절대 클 수 없습니다. 이런 게. 그리고 혹시 자기소개서 붙었다면 면접 스터디를 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인터넷에서 모일 수가 있어요. 다음 같은 경우는 취업 고객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독지사, 독하게 취업한 사람들 이런 데 들어가면은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번개키처럼 이렇게 야 뭐야? 이러면 모여요 사람들이. 왜냐면 다들 절실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가서 이제 면접 스터디를 하는데 면접 스터디를 계속 너무 많이 한다 이러면은 대답이 너무 정형화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이제 면접이 어떻게 들어가겠구나. 얘가 이제 갖고 있는 것들 단물만 쏙쏙 빼먹고 우리 이제 나오는 거지 거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약은 상태로 면접 스터디를 이용해야지. 내가 이제 면접 스터디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그러면은 대답이 다 이렇게 정형화되게 나옵니다. 진짜 누구도 예상할 수 있는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면접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써서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정원 교수한테 얘기해도 되고 그 복지관에 2층에 잡카페 있잖아요. 거기다가 미리 예약하면 자기소개서 봐줍니다. 컨설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받으면은 분명히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직접 쓰는 거랑 상대방이 또 보는 거랑 이게 다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검토를 많이 받아볼수록 도움이 많이 됩니다.